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 6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3040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전 청약에 대한 거주 의무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3기 신도시로 미리 이사를 해야 하는 걸까 고민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만약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아파트 공급이 미뤄질 경우에는 언제 입주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잡는 데에는 불안과 또 걸림돌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 걸림돌도 충분하게 두드려보고 분석을 하신다면 튼튼한 돌다리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0년도 9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해인데요. 부동산이 상당히 좀 많은 규제라든가 많은 대책을 좀 쏟아붓고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 이 알토마토 TV 방송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부동산의 수많은 규제와 대책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이슈 시그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일시적 1주택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를 비롯해서 몇 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느냐, 거주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2021년 1월 1일부터 또 바뀌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이사를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지, 실거주는 몇 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란 새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혜택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보유기간 2년을 채우면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규정의 내용도 상당 부분 변경되어 왔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 때는 보유뿐 아니라 거주 요건 2년이 추가됐는데요. 2018년 9.13 대책 때는 매도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2019년 12.16 대책 때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최종적으로 양도 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달라졌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세금보다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1세대 2주택, 그러니까 1세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느냐,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현재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언제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언제 구입해야 되는지, 또 입주권과 분양권도 이 주택수에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이 참으로 좀 헷갈리실 겁니다. 저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 기존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또 신규 주택 같은 경우가 이 조정 대상 지역에, 그러니까 매수했을 때의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또 신규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가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또 시점을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그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그냥 3년이라는 규정을 그냥 쭉 가져간다. 이런 것은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17년도 파리부동산 대책을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여기 내용 안에는 2017년도 파리부동산 대책입니다. 기존에서는 그 이전에 보다는 이 거주 요건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거주 요건이 추가가 돼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 이렇게 좀 됐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거주 요건에 상관없이 그냥 그 양도세 면제 혜택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개선된 부분이 뭐냐면 여기 안에 이제 2년이라는 것이 좀 추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8월 4일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2018년도에 넘어가서 9.13 대책이 나오는데요. 이 9.13 대책을 보시게 되면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인 2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9.13 대책이라든가 12월 16일 날 2019년도 12월 16일 날 대책이라든가 이것들은 이 조정 대상 지역,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9.13 대책에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규 주택 자체를 언제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언제 지불했느냐 이것도 좀 꼼꼼히 좀 한 번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12월 16일 날 대책에는 어떤 또 내용이 나왔냐면은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2년 또 1년 이렇게 해서 바뀌었죠. 또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또 이런 어떤 그 규정이 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이렇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는다. 이런 게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전주택을 매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이런 부분이죠. 또 12월 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서 적용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이 종전 규정에 따른다 해서 이제 입법적으로 미비된 부분을 다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요건을 좀 보시게 되면 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에 대해서 이 종전기간 같은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되고요. 이 개정 규정을 보시게 되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또 기존 주택을 또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2021년도부터 또 양도세 비과세를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일시적 2주택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뭐 1억 이하의 집을 또 구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것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상대가 좀 꽤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적용 시기가 2021년도 이제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분부터 이런 부분이 좀 적용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세가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느냐. 또 이제 매도 시기를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될 때
양도세를 내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올해 매도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내년에 또 2년 이상 보유했다가 또 매도하는 것이 나은지를 적절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 언제 들어갔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 수도권 쪽 주변 지역에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내가 규정을 받았더냐 이제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양주와 의정부가 현재 좀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또 밑으로 보시게 되면 평택과 안성 쪽에도 들어가 있죠. 또 고민 상담이 많은 이제 안성 단원이라든가 시흥 쪽에서도 현재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방을 보시게 되면 세종이라든가 뭐 청주라든가 대구 수성구도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한 번 더 이제 반복드려서 말씀드리자면 이 종전주택 보시게 되면 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2018년도 2018년도 이렇게 좀 취득했느냐 또 이제 2018년도 9.14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요게 이제 좀 잠깐 잘못됐는데요. 2017년도 8월 달에 이제 이전에 취득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8년도 9.13 이전 취득에서는 3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되고 2018년도부터 19년도 요 사이에 있었던 2년 내에 매도를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참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 12월 17일 날 이후에 취득할 경우에는 1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또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종전주택을 이제 매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같은 경우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좀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주택이 비조정 지역에 있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가 또 해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또 신규주택이 조정 지역에 있거나 또 거꾸로 조정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 이렇게 해서 바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3년 내 매도를 하면 그냥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매수했었을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다 그러면은 3년 내에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계약금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런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참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좀 쭉 읽어보면 9.13 대책 및 12월 16일 날 대책 이전에 신규주택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입법적인 미비를 좀 해결했다는 부분이고요. 조정 대상에 대한 적용 제외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불 시에는 이런 어떤 규정 자체, 강화 규정 자체를 미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을 시켰다라는 내용을 꼭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 뭐 1년이냐 뭐 2년, 3년 헷갈리죠. 그래서 1, 2, 3 법칙이라고 머릿속에 좀 염두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특례적인 요건을 보시게 되면 종전 취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1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2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정 후 취득 시 2년 거주 요건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이게 신규 일시적인 이주택자이신 분들은 또 조정대상 지역에 물건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1, 2, 3에 대한 법칙을 머릿속에 좀 염두를 해 두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과세 보유 기간을 좀 더 이것도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일단은 종전 규정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 그냥 양도세를 그냥 비과세를 시켰어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1주택만 보유하게 하는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적용 시기는 이제 올해 이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2년을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좀 참조하시고 현재 입장에서 현재 그 2020년도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규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금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보유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올해 시점에서 일시적 2주택이신 분들은 이 매도 시점을 좀 적절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올해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2년 후에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반드시 좀 참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지만 기존 규정이죠. 이 기존 규정 같은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비과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주택이 있을 경우에 A 주택과 B 주택을 양도하고 이 보유 기간 2년을 충족한다면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그냥 받았는데요. 이게 개정 규정을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이렇게 보유 기간을 2년 이상 또 충족을 해야지만 기존 주택, 1주택을 양도세를 좀 비과세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꼭 참조를 해두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분양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 소득세법 시행령 안에 이제 이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를 보시게 되면 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분양권은 현재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게 좀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이제 시행령 개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그것도 반드시 좀 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에 따라서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또 완성 전 또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요거 이제 플러스니까 요거와 요거 규정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양도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권도 이제 다주택자 수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 입주권과 이제 거의 이제 그 준해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내용을 좀 읽어보면 양도소득세 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이 분양권도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이 조성재생되었는데 다주택자에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적용 시기가 21년도 1월 1일부터예요. 21년 1월 1일부터. 이제 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을 이제 사게 되면 그때는 요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입장에서는 분양권은 2020년 요 기준을 보게 되면 분양권은 그냥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반드시 참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입법적 약간의 좀 미비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조합원에 대한 규정을 좀 준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세대 1주택의 일시적인 어떤 1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포함되게 되면 언제 내가 구입했냐에 따라서 그 매도 시기를 좀 적절하게 잡아야 되고 또 매도 시기 잡을 때 오히려 내가 또 입주까지 하고 또 세대원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참조하셔서 양도세에 대한 규정을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좀 적용받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1년도 1월 1일부터는 관련 규정이 또 이제 개정이 되는 부분, 관련 규정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가 내야 되는 적절한 시기가 올해가 맞는지 아니면 2년 후에 매도하는 게 적절하게 맞는지를 반드시 좀 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일단은 그 세테크에 대한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생각해 보시고 매도 시기를 좀 적절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세금에 대한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비과세 요건에 대한 부분이 정말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도 여러 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들을 때마다 또 새롭고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언제 어디에 매수를 했고 거주 요건, 보유 기간까지 많이 좀 챙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정리해드린 부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차근차근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내 부동산 상황에 딱 맞는 투자 전략을 알고 싶어야 하신다면 세미나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맞춤 해결책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전문가 직접 만나서 1:1로 충분한 대화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번호 0419번으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평택역 쪽 도보거리에 있는 상가주택을 보고 왔습니다. 위치도 괜찮고요. 월세도 괜찮은 것 같은데 비전이 있을까요? 주변에 이런 건물들이 좀 많아서 걱정이긴 한데요. 실거주 목적입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평택역 인근의 상가주택입니다. 실거주 목적인데요. 비전이 괜찮을까요?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적절한 토지가와 적절한 건물값에 이제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매수 의견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은 평택역 쪽에 이런 어떤 상가 주택, 소위 말하면 1층에 이제 상가가 있고 위층에는 이제 그 주거주택, 원룸이라든가 1.5룸 또 2룸, 3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주택들은 앞으로도 월세가, 기존에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월세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얼마씩 받는지는 적절하게 모르겠지만 이 평균가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평택역 쪽이라든가 이 비전동 쪽 주변 지역이죠. 이 지제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호재거리를 미리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매매가도 높았고 월세가도 좀 약간의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 고덕국제 신도시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현재 좀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좀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주변 지역의 이제 아파트예요. 과거 이제 한 2, 3년 전만 해도 이쪽 주변 지역에 이제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이 미리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 미분양 물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업체들 또 이제 건설하는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좀 주변 지역의 아파트도 지금 현재 좀 피가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어떤 상가주택 또 원룸형 통건물 자체는 매수 시기는 적절하게 좀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쪽에 이제 평택역 쪽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 지제역입니다. 이 지제역 바로 위쪽에 이제 고덕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있죠. 어느 정도 이제 모양 형태가 만들어져 있고 삼성산업단지도 이제 공장이 크게 현재 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도로도 이쪽 이 지제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도 현재 좀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좀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지제역 쪽 주변 지역에 이쪽에 있는 그 토지들이 어떻게 이제 변모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지제역 쪽 주변 지역에 이쪽에 이제 그 도시개발 지역으로 지금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져 있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상업 지역으로 변모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인구수는 이웃되는 인구수는 더 크겠죠. 또 하나는 이쪽 고덕국제 신도시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고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소위 따라가는 이제 하청업체들에 대한 인구수도 상당히 좀 클 겁니다. 그래서 평택 쪽 주변 평택시청에서 보는
그 2030 도시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아마도 평택 전체적으로는 2022년에서 2023년도 불과 한 3, 4년 이후에는 100만 정도의 인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이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택역 쪽하고 이 지제역 쪽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평택역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되고 이 지제역 쪽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그 신도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현재 지금 평택시청에서 보게 되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을 상당히 좀 크게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계획들 또 도로들을 이쪽 안쪽으로 좀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역 쪽에서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토지가 건물가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매수 시기를 좀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공실에 대한 회전을 좀 보게 되면요, 이쪽에 평택역 쪽에 있는 그 원룸들이라든가 이 지제역 쪽 주변 지역의 원룸들이 과거 한 3년 정도쯤에는 이게 좀 월세가가 좀 높게 좀 책정이 되고 또 이제 토지가가 높다 보니까 월세도 좀 높게 책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안정화, 이제 하향 안정화 추세로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가가 뭐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평택역 쪽 앞쪽에서는 이 상업지역도 이제 좀 크게 활성화가 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구입 시기를 좀 이렇게 길게 보지 마시고 적정한 시기에 토지가와 건물가가 맞다고 한다면 매수 의견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역 인근의 상가 주택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평택역이라는 주변의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충분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서 매수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 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요, 끝번호 535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양주 회천지구 청담주공 4단지 33평형이고요. 2억 6천만 원의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양주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주공 4단지 아파트입니다. 향후 전망 어떨까요, 이사님? 네, 저는 뭐 이쪽 주변 지역은 뭐 좋다고 봅니다. 일단 오히려 그 기존에 만들어지는 그 회천지구 안에서 만들어지는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좀 가격대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갖고 오는 그 분양가를 좀 보게 되면, 토지에 대한 가격을 좀 보게 되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 오히려 뭐냐면 기존에 만들어지는 이런 주공 아파트 쪽 주변 지역을 좀 유심히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이 회천지구 쪽이 중심이 되죠. 이 회천지구 쪽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 회천지구가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하나는 이 주공 아파트가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양주 신도시, 소위 말하면 옥정이라고 하는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가 바로 이렇게 사이에 위치했거든요. 이 주공 단지가 이 회천지구와 옥정지구의 요 사이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가격대가 30평형짜리가 저층 같은 경우는 뭐 한 2억 1천만 원, 좀 기준층 같은 경우는 뭐 2억 4천에서 약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양쪽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 옥정 같은 경우는 뭐 30평형대가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죠. 또 회천지구도 앞으로 만들어지는 이 회천지구도 가격대가 이 옥정과도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뭐냐면 이렇게 그 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 옥정과 회천, 이 덕정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많은 도로가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이 좀 더 환경 개선이 좀 더 오히려 좀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주공에 붙어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또 이제 전세가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옥정에서 넘어오는 수혜층들이 오히려 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세가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상향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가격대도 좀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오히려 뭐냐면 더 좋은 것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가라는 게 어떤 어떤 뭐 방향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좀 약간의 또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실거주로 해서 들어가서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갭투자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버티기가 상당히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천지구 쪽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시기가 약 한 2006년, 7년도쯤에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실거주 목적으로 좀 5, 6년 정도를 좀 보유하시면 상당히 좀 괜찮은 가격에 또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기를 좀 이렇게 빨리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체크해 주셨고요. 매수에 대한 고민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길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부동산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 6599번의 문자 확인합니다. 구산역 구산사거리 오피스텔 투룸입니다. 2억 1천만 원의 실거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번에는 오피스텔이네요. 투룸 오피스텔이에요. 구산역에 있는 오피스텔. 매수 전망 괜찮을까요? 네, 저는 구산역 쪽에 오피스텔이 됐든 다세대가 됐든 구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가격대가 이제 그 연신내역 쪽에 이제 호재가 터지고 또 이제 세전역 쪽에서도 이제 호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새롭게 이제 분양하는 그 신축 건물들은 가격대가 좀 약간 높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들, 그러니까 5년 정도 됐고 6년 정도 됐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긴 그런 다세대 주택보다는 연축 연한이 좀 긴 거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5년, 6년 정도 된 그런 어떤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그냥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을 실거주로 잡아서 가지고 있으면 호재거리가 나타나는 시기,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GTX 노선에 대한 호재거리로 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면 개통이 되고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런 지역들은 또 가격대가 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참조하셔서 실거주로 잡으셔도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가격대를 좀 비교한다면 신규 주택보다는 오히려 좀 연식이 조금 있는 5년 정도에서 4, 5, 6년 정도 된 이런 어떤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물건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이렇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는 게 좀 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연신대역 쪽이 있고요. 또 이제 불광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밑에 보면은 응암역과 이제 세전역이 위치해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 연신대역과 세전역 쪽 요 라인에 위치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산역과 이 연신대역 쪽 주변 지역은 주변 지역의 먹자 상권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쪽 동네, 이제 가련동이라든가 구산동, 이 불광동을 비교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먹자 상권이 잘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권들이 마련이 됐다는 것은 오히려 좀 월세가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전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연신대역 쪽에서 올라가는 GTX 라인에 대한 호재. 또 이제 세전역 쪽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창릉 신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 자체가 있죠. 또 이제 세전역으로 지나가는 이 동북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남아 있고요. 또 연신대역과 세전역 쪽, 이 도로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하철 라인 자체, 이 지하철을 만들고 이 도로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거쳐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 창릉 쪽이라든가 위쪽에 이제 그 화정 쪽 주변 지역 그래서 이쪽에 창릉 쪽에서 만들어지는 그 업무 시설들이 상당히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 창릉 안쪽에서 만들어지면 토지의 거의 60% 이상을 이 자족 도시를 만들 정도로 상당히 좀 크게 좀 집어넣고 있고요. 이 자족 도시가 어느 정도까지 창릉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세절 쪽이라든가 연신대 쪽, 이 불광동 쪽에 대한 수요층들이 오히려 상당히 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요. 그래서 토지대가 올라가고 또 가격대를 또 유지시켜 줄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산역이라든가 구산역이라든가 이 연신대역 쪽, 이 가련 쪽 이쪽이 이 재개발 지역들이에요. 이 재개발이 현재 좀 잘 되고 있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바로 위쪽에 이제 은평 뉴타운이 위치해 있고 은평 뉴타운에서 이제 아파트, 이게 큰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 지역들의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해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은평 뉴타운이 어느 정도까지 가격대를 유지시켜주고 또 주변 지역에 이제 상권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대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치로 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이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어요. 이 창릉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이 창릉 신도시 안에 이제 전철을 놓고 이 전철 자체가 이제 그 일산 쪽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세전역 쪽과 거쳐져 있고 또 바로 위쪽에 또 연신대에 또 GTX 이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불광동 쪽 주변 지역 또 불광동 쪽 주변 지역은 또 이제 그 신분당선이 또 이제 예정이 되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물건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신규 물건을 구입해서 어떤 그 투자 물건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신규 물건보다는 내가 가격대를 보니까 한 5, 6년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또 신규 주택과 비교해 보니 가격대가 좀 그 차이가 좀 있더라 하게 되면 오히려 접근 방법을 내가 실거주로 잡게 되면 실거주로 잡는 방법에서는 오히려 기존 주택을 좀 구입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좀 오히려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붙었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안쪽에 너무 구석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또 도보거리 내에 있는 이런 어떤 주택들을 구입하시게 되고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게 되면은 오히려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눈여겨 보셔서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변에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연신내와 세전역. 에 있는 철도에 대한 호재, 그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창릉지구에 대한 수요증, 또 재개발 이슈까지 한번 챙겨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신축이나 너무 오래된 건물보다는 5에서 6년 정도 된 건물이 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1대1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대1 맞춤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충분히 이야기 나눠보시고 속 시원하게 해결책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동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본 물건은 양천구 목동에 위치했습니다. 이 9호선 등촌역에 위치했는데요. 이 도보 약 한 4분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7층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투룸 구조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상당히 좀 좋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9호선 등촌역에서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했는데 이 9호선 등촌역에서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준공이 이제 4월달에 올해 4월달에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실물을 직접 보시고 계약을 좀 체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이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3억 85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인기가 많은 투룸 오피스텔로 전해드리면서 또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전해드리는데요. 또 올해 4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로 전해드립니다. 이미 완공이 됐기 때문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에 대한 호재라든지 입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지와 호재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등촌역 주변에 호재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앞으로도 생길 호재도 상당히 좀 큰 호재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등촌역에서 약 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했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권역 자체가 이 목동 권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본 오피스텔도 목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지역이 뭐 등촌동도 있고 주변 지역이 뭐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요. 이 목동 권역에 위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가격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이 이제 그 상암 권역과 이 마곡 권역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어떤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층들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주변 지역의 임차 수요층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마곡지구와 상암 DNC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요층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 이제 목동 권역이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내년 초면에 이 월드컵 대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월드컵 대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상암 DMC에서 근무하는 수요층들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그 주변 지역의 임차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호재거리를 보게 되면 이 강북 횡단선 요 하나만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강북 횡단선이 바로 이 등촌역을 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촌역이 환승역이 된다. 그 유일하게 광부 횡단선과 9호선이 마주치는 곳이 바로 이 등촌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목동 같은 경우는 목동역이죠. 이 5호선 목동역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호선 목동역을 기준점으로 해서 목동 사거리 또 등촌이동 주민센터를 지나서 이 등촌역을 지나가게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대학가 쪽과 그 직장인 수요층들을 한꺼번에 거두르고 있는 것이 이 광부 횡단선입니다. 상당히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광부 횡단선 같은 경우는 9호선과 같이 일반선과 급행 노선이 쓸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좀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광부 횡단선과 광부 횡단선이 이 등촌역, 유일하게 지나는 등촌역이기 때문에 급행이 노선이 쓰는 유일한 지역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입지적으로 상당히 좀 유리한 지역에 있고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큰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 월드컵 대교인데요. 월드컵 대교가 현재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월드컵 대교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하고도 또 직결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서 쪽에 유일하게 이 문산과도 직결로 연결되는 도로가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를 이용해서 삥 둘러가는 것보다 직선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큰데요.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직결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공항로와 내부순환도, 이 서부간선도로를 직결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 내부순환도와 이 서부간선도로는 상당히 좀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죠. 이걸 좀 순환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월드컵 대교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각종 호재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건물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이 도로 해안을 보게 되면 이 앞쪽으로 해서 이 큰 도로가 위치했어요. 즉 등촌로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뷰가 상당히 좀 잘 나온다는 것이죠. 또 이제 6m 도로가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피스텔이 상당히 좀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뷰 자체, 좀 가시성이 상당히 좀 잘 나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1층이 근생으로 되어 있어서 1층 근생이 좀 임차가 마무리가 됐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는 지하 1층과 지상 17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실물이 다 완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월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접촉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내부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좀 만들어놔서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손님들은 좀 작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쪽 등촌역 쪽 주변 지역에 나오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 도생을 좀 보게 되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물건보다는 한 평에서 한 1.5평 정도가 좀 더 넓은 구조로 좀 빠진 게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나와 있고요. 또 대로변에 거의 대로변 쪽을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뷰 자체가 상당히 좀 쾌적하게 좀 보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옵션 자체가 그 내부 자체가 안방이라든가 중간방 자체가 그 다른 어떤 그 오피스텔보다는 좀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화장실 바로 옆에다가 그 다용도실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다용도실을 이제 오히려 작은 방에다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화장실 쪽으로 뺐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화장실을 좀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 놨고요. 또 이제 옵션 자체가 이제 그 뭐랄까요, 젊은 수요층에 맞게끔
다양한 옵션을 좀 제공하죠. 천장형 에어컨을 거실과 안방에다 설치한 것과 또 이제 그 임차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옵션으로 제공한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상 가격을 보시게 되면 약 한 3억 850만 원입니다. 이 전세가가 2억 7,500만 원 정도로 현재 지금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투 자금 약 한 3,350만 원 좀 가능하고요. 또 다른 층 같은 경우는 월세가 1,000에 약 한 9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맞춰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해서 월세를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약 한 1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텔을 구입하셨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약간 8년에서 약간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이제 오피스텔을 좀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좀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역사와 얼마 정도 가까이 있고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투자처를 좀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등촌역 역세권 그리고 9호선 호재에 대한 부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강북 횡단선과 9호선이 만나는 등촌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수혜에 대한 효과도 2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목동 권역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격 상승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피스텔이니까 수요층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주요 업무 단지랑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동도 편리하다는 장점, 수요층들 계속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보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으로 떠나볼까요?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이제 강남구 이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개포동 하게 되면 이 주공 아파트들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죠. 그만큼 아파트가 잘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에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인근 약간 도보 한 8분에서 약간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오히려 뭐냐면 이 개포시행이라든가 주공 1사단지에 잘 붙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거리가 멀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이제 미니 신도시급이죠. 이 개포시형 쪽 주변 지역이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를 이 다세대가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방 3개의 거실, 욕실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4억 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2016년도 7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에 나온 물건입니다. 주변 지역보다는 거의 뭐 1억대 정도 저렴하게 좀 나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특징을 보게 되면 이 현재 3억 7천만 원에 현재 좀 전세가 좀 들어와 있고요. 임대 만기 후 실거주가 또 가능하도록 현재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2021년도 내년 12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 12월 달에 끝나면은 실거주에서 거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수요 전환이 가능한 상당히 좀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나온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리는데요. 강남구 개포동인데 가격이 굉장히 착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 드릴 텐데 그 전에 강남구 개포동의 입지와 호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의 호재가 정말 많아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소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뭐 양재 시민의 숲역이면 뭐 R&D 센터로도 앞으로도 비전이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죠. 이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양재 시민의 숲역, 즉 신분당선에 위치해 있고요. 또 바로 위쪽에 이 양재천과도 맞물려져 있는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만큼 전세로 살고 또 실거주로 살기에 상당히 좀 양호하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학군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전세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튼튼한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양재 시민의 숲이 위치해 있고요. 주변 지역에 이 대형마트가 잘 포진이 되어져 있죠. 뭐 대기업도 바로 옆에 붙어져 있고 주변 지역에 또 이 양재 시민의 숲역 주변 지역으로 해서
뭐 앞으로에 대한 R&D 특구, 또 4차 산업의 어떤 그 강남과의 어떤 접근성 때문에 4차 산업의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옆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상당히 유명하지요. 주변 지역의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현재 지금 꾸준하게 현재 아파트가 입주를 좀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습니다. 이 세대 수만 보더라도 뭐 미니 신도시급이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또 이제 이쪽 주변 지역과 또 과천과도 연결되는 도로도 현재 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천과의 어떤 접근성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만들 예정이고, 이 과천 쪽 주변 지역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양재와 우면에 이 R&D 특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천 지역에 있는 그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이 R&D 특구와 맞물려서 좀 현재 좀 신도시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다양한 호재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 이 개포동 쪽 주변 지역을 좀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이 학군이죠. 학군은 뭐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본 물건지 주변 지역 반경 500m 정도를 보시게 되면 이 초, 중, 고가 상당히 좀 잘 짜여져 있습니다. 뭐 포이초등학교, 계일초등학교, 언남중, 언남고 이 주변 지역이 좀 이렇게 초, 중, 고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또 학원가 시설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죠. 뭐 그래서 뭐 개포동 쪽 주변 지역은 뭐 학원가를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학군이라든가 학원가 시설이 뭐 최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변의 어떤 전세가 자체가 상당히 좀 튼튼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 여건을 보시게 되면 강남 뒷장의 수요층뿐만 아니라 양재 우면 쪽에 이제 R&D 특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요층, 또 판교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직장의 수요층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호재거리를 보게 되면 그 전체적으로 4개의 존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물건지 쪽 바로 옆쪽이 이 지역 특화, 이 혁신 권역입니다. 그래서 중소 R&D 구역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현재 지금 서울시 개발 계획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양재 시민의 숲역 기준으로 해서 R&D CD 이 코어 권역으로 만들어서 4차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전체적인 R&D 특구의 핵심에 좀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게 되면 현재 뭐 현대라든가 뭐 LG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좀 들어와 있고요. KT도 현재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대기업이 꾸준하게 이 양재 시민의 쪽 주변 지역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만큼 그 전체 구역을 4개 구역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R&D 특구를 만들면서 또 이제 과천과도 연결을 시켜서 과천도 좀 미니 신도시급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 안에 좀 도로라든가 교통을 현재 좀 집어넣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특징은 전세가가 그만큼 크게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포동 좋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이 개포동에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건물 해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앞서서 가격이 굉장히 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 분석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격을 좀 말씀드리자면 2016년도 7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라든가 CCTV, 옥상 조건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 방 3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야외 테라스가 위치했다는 것도 이 건물의 좀 특징입니다. 이 대지 평수도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세대 수가 뭐 많지가 않은데 안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리성을 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옵션을 다 넣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안에 그 옥상에는 정원을 좀 설치를 했고요. 또 안에 내부를 보시게 되면 이 시스템 에어컨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옵션을 좀 제공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층들은 상당히 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거주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안쪽에 이제 안방 자체를 상당히 좀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좀 개방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실 그 주방 자체를 일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동선 자체를 상당히 좀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유일하게 그 야외에 이렇게 테라스를 좀 만들어 놓은 다세대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좋아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특징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을 먼저 좀 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의 이제 가격은 그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 현재 지금 전세가 들어와 있는 것이요. 3억 7천만 원 현재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간 실투자금 약간 8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또 전세 세입자가 21년도 12월 달이면 세입자가 이제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가 좀 바로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거주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갭 투자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것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이야기 꼼꼼하게 나눠보시고 싶을 것 같은데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니까요. 꼭 예약하고 빠르게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